자, 안녕 얘들아. Grammar Inside 1 개념 설명 수업을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배워볼 개념은 유닛 2,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그리고 부사적 용법이 되겠습니다. 우리 앞 시간에 배웠던 명사적 용법을 좀 제대로 알고 와야 된다, 알겠지? 투부정사라는 게 어떤 거였어, 얘들아? 한번 우리 복습 좀 해볼까? 투부정사라는 것은 어떤 품사가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투부정사다, 그죠? 부정,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표현이었고, 그리고 투부정사는 크게 세 가지가 됐다, 그죠? 명사적, 형용사적, 부사적. 기억나지, 그지? 그래서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게 명사적이었어요, 명사적. 명사적 용법 했을 때는 요것만 기억하라고 했죠. 명사적 용법 했을 때 애들이 많이 어려워했던 게 뭐냐면, 왜 이렇게 써야 되는가? 명사라는 거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못하면 이해가 안 된다고 했죠, 그죠? 명사는 주어에 쓸 수도 있고, 목적어에 쓸 수도 있고, 보어에 쓸 수 있다는 거. 그거 잘 기억해야 된다, 알겠지? 그래서 항상 무슨 용법 했을 때 그 명사적일 때 그 명사에 대한 특성, 지금 오늘 배울 형용사 용법 했을 때도 마찬가지야. 형용사의 특성 알아요, 특성. 형용사가 뭔지를 알면은 다 이해됐어. 그 다음에 부사적도 마찬가지. 부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돼. 부사라는 뭔가. 알겠죠? 자, 그럼 이렇게 복습을 좀 잠깐 끝내고요. 자, 오늘 시작할 형용사 용법 그리고 부사적 용법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단은 형용사적 용법 했을 때 우리가 형용사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정확하게. 자, 무슨 말이냐면 한번 적어볼게. 자, 필기 준비하시고요. 자, 형용사적 용법 했을 때 얘들아 이거 체크하자. 자, 형용사에다가 네모. 형용사에다가 딱 체크해야 되겠어요. 자, 형용사는 뭐냐? 사실 우리 앞에 다 배웠어, 얘들아. 선생님이 형용사, 부사, 비교급 다 설명했잖아. 그게 계속해서 이해가 된 상태로 이 개념이 와야 되는 거야. 알겠니? 자, 형용사 용법에서 형용사에다 체크해라. 요거는 요렇게 체크해라. 명사를 뭐 한다? 수식한다라는 거죠. 얘들아, 명사를 수식한다라는 게 가장 중요하다. 알겠나? 형용사 용법에서 가장 핵심이 뭐다? 명사를 수식한다라는 거. 수식이 뭐예요? 꾸며준다라는 거죠. 꾸며준다라는 것까지, 꾸며준다까지 체크를 해보죠. 됐나? 수식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형용사를 해석할 때 두 번째 핵심이 있단 말이야. 뭐냐면, 자,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 적어라. 해석을 할 때 우리가 형용사 잘 생각해봐. Happy boy, 행복한 남자. Beautiful girl, 아름다운 여자애. Hungry boy, 배고픈 남자애. 자, 전부 다 형용사 어떻게 끝나니? 행복한, 아름다운, 배고픈, 다 뭐야? 니은이잖아, 니은. 그죠? 그 다음에 뭐뭐 하는. 그 다음에 뭐뭐 할. 자, 요렇게 해석이 된다라는 거는 기억을 꼭 해야 된다. 니은, 뭐뭐 하는, 뭐뭐 할로 해석을 한다라는 것까지 알면은 형용사 용법은 어렵지 않다. 알겠나? 첫 번째, 명사를 꾸민다. 다음 두 번째, 니은, 하는, 뭐뭐 할이라고 해석이 된다라는 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1번 가볼게요. 자,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치자. 뭐뭐 하는, 뭐뭐 할 이렇게 해석이 된다라는 거 잘 기억하시고요. 자, 밑줄 간다. 자, 투부정사가 자, 뭐처럼? 동그라미 쳐야지, 얘들아. 형용사처럼 쓴다, 이 말이야. 형용사처럼. 그래서 누구를 꾸민다? 자, 또 밑줄 꺼보고 파란색으로 간다. 명사나 대명사를 꾸며준다라는 뜻이야. 이제 이게 왜 중요한지 알겠지, 얘들아? 형용사의 역할만 기억하면 돼. 형용사 누구 꾸민다? 명사랑 대명사를 꾸민다라는 거죠. 알겠니? 자, 이때 끊고요. 자, 이때 투부정사는 자, 밑줄. 자, 투부정사는 반드시, 그죠? 반드시 꾸며주는 말 뒤에 위치해야 된다라는 거야. 뒤에 위치해야 된다. 자, 밑에 좀 적어보자, 얘들아. 무슨 말이냐? 앞에 명사가 나오지. 명사 n으로 한다, 그죠? n now 명사입니다. 그 다음에 투부정사 어디 나와야 된다는 거야? 여기 나와야 된다, 이 말이죠. 빨간색으로 요렇게 나와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요렇게 이 투부정사가 요렇게 꾸며준다라는 거죠. 이 형태를 잘 기억하면 되더라. 알겠지? 그래서 앞에 명사가 나오죠, 그죠? 앞에 명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뒤에 투부정사가 나오는 그러한 모습이 되겠다라는 거. 요거를 잘 기억을 해주셔라. 됐나? 그리고 해석하는 거 해주면 돼. 자, 가볼게, 얘들아. I have a question. 저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to ask, 물어볼 질문이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잖아. 어떤 질문? 물어볼 질문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해됐나? 그래서 ask에다가 적어볼까? 뭐뭐 할. 이거 연습 많이 해야 된다. 뭐뭐 할. 자, 두 번째. Rome, 로마는 is a good place. 좋은 장소입니다. 어떤 장소? 방문할 이 말이잖아. 뭐 말인지 알겠지 얘들아? 이게 바로 무슨 용법? 형용사적 용법이다 라는 거 잘 기억을 해야 되겠죠. 됐나? 자, 밑에 가보자. 우리 저번에 배웠던 건데, 자, thing이나 one이나 body로 끝나는 우리 대명사가 있었지. 어떤 게 있었어? something, someone, somebody 이런 게 있었다, 그죠? 자, 이럴 때, 자, 잘 봐, 얘들아. 형용사도 나올 수도 있고 to 부정사도 나올 수 있단 말이야. 그럴 때는 어순이 어떻게 되느냐? 잘 봐. 자, thing, one, body가 일단 먼저 나오겠지? 자, 그 다음에 잘 봐. 형용사가 먼저 나오고 to 부정사 나와야 된다. 다시 thing, one, body가 나오고 난 뒤에 선생님 to 부정사가 뒤에 아니 형용사가 먼저 형용사 있을 때는 된다 알겠죠? 있을 때 형용사가 나온다면은 형용사를 먼저 써주고 to 동사를 써야 된다 이 말이죠. 자, 무슨 말인지 잘 보자. 자, 저는 원합니다. something cold to drink. 자, something 어떤 것인데 차가운 무언가가 필요해요. 그죠? 자, 근데 어떤 거야? to drink 이렇게 되잖아. 또 마실 거래. 그럼 뭐야? 해석 어떻게 해야 돼? 차가운 마실 거 이렇게 된단 말이죠. 자, 그럼 얘들아 이렇게 적어볼게. 여기 옆에다가 자, 이렇게 적어놔라. something이 나왔죠? 자, something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to를 먼저 적어버렸어. to drink를 적어버렸어. 이렇게 하면 해석이 어떻게 돼? 마실 거. 이거 상관없잖아, 얘들아. 이거 괜찮다. 형용사가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야. 들어간다면 얘가 먼저 와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다시 형용사가 없지? 이거 괜찮단 말이야. 마실 무언가. 괜찮죠? 자, 근데 차가운 마실 거를 얘기하고 싶다면 차가운 거. 그러면은 에이 모르겠다. 여기다가 콜드를 적어야지 라고 하면은 요거는 맞다 틀리다? 틀리다라는 게 바로 이 개념이야. 왜? 얘가 지금 어디 있어? 뒤에 있잖아. 얘 누구야? 형용사잖아, 얘들아. 형용사 여기 있으면 안 된단 말이죠. 얘는 to 부정사잖아. 순서가 이미 뒤바뀌었다는 거잖아. 이렇게 쓸 수는 없다라는 거. 이렇게는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해됐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something to drink cold가 아니라 something cold to drink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얘가 어디로 가야 된다? 여기로 가야 된다라는 게 맞는 거죠. 이해됐나? 요 정도만 기억하면 돼. 알겠지? 자, 우리 형용사 용법 선생님 예를 들어서 몇 개만 좀 더 적어줄게. 요거 몇 개 좀 해석해보면 알거든요. 자, 가볼게. 자, 요거 잘 체크해놔라. 요거 형용사 용법 요 관련해서 예시내 몇 개 적어줄게. 잘 봐. 자, 봅시다. 자, 첫 번째 한 5개만 적자. 여기다가 자, friends가 나왔다. 자, friend 친구죠. 자, 근데 만날 친구라고 할 수 있잖아. 만날 친구. 난 만날 친구가 없어 라고 할 수 있잖아. 그럼 뭐뭐 할이다, 그지? 만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friends, 그 다음에 to meet이 되겠습니다. 요게 만날 친구야. 됐나? 어떻게 꾸미나? to meet이 어떻게 돼? friends를 꾸며주겠죠. 됐나?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쵸. 요것도 되죠. 어떤 게 있냐면, 옮길. 그죠? 옮겨야 될 상자 할 수도 있잖아. 그죠? 옮겨야 될 상자. 그러면은, 자, boxes. 자, 옮기다 영어로 볼까? 옮기다. move도 되고 carry도 되겠죠? 그래서 boxes to carry. 해석 어떻게 한다? 옮겨야 할 상자 이렇게 된다. 뭐뭐 할, 그죠? boxes to carry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많이 하는 거. 자, 홈워크 적어보자. 숙제입니다. 자, 숙제할 때 우리가 보통 어떤 숙제라고 해? 선생님, 저 너무 할 숙제가 많아요. 뭐뭐 할, 해야 할. 어떻게 해야 돼? do가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얘들아? 이게 다 무슨 용법? 형용사적 용법이다 이런 거예요. 왜냐면 앞에 명사를 꾸미고 있잖아.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자, 2개만 더 적자. 자, 또 뭐 있을까? 보자. friends to meet, boxes to carry, homework to do.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할까? 씻어야 할 접시. 그죠? dishes. 자, 접시인데 어떤 접시? 씻어야 할이잖아. 뭐뭐 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to wash. 이거죠.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 얘들아? 그죠? 그래서 마찬가지 이 to wash가 누굴 꾸민다? 바로 dishes를 꾸민다라는 거죠. 4개까지만 하자, 얘들아. 알겠지? 요게 다 예시야. 선생님 적어준 예시. 이거 굉장히 자주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 잘 적어놔라. friends to meet, 만날 친구. boxes to carry, 옮길 상자. homework to do, 해야 할 숙제.
This is to work, this is to wash. 씻어야 할 접시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나? 요게 형용사적 용법 끝이야. 물론 여기서 좀 더 깊게 들어가는 것도 많아 얘들아. 근데 여기는 여기까지만 기억해도 됩니다. 나중에 우리 또 다음 책 넘어갔을 때 그때 또 더 어려운 거 배우면 되니까 여기까지만 잘 정리해 놓거라. 알겠지? 선생님 여기서 또 다 계속 강조하고 싶은 건 요거 얘들아. 너무 중요한 거보다 앞에 항상 뭐가 있어야 된다? 명사가 있어야 된다. 이거는 얘들아 정말 중요한 거야. 이거는 별표 2개 곱하기 100 해야 되겠다. 이거는 200개다 200개. 너무 중요하다. 알겠지? 요거 너무 중요합니다. 이 개념 너무 중요하다는 거. 명사 나오고 투부정사 나와야 된다. 알겠죠?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나? 이렇게 형용사 용법 마무리하겠습니다. 됐죠? 이해 안 되는 사람 계속 돌려봐야 된다. 알겠죠? 해석하는 방법 잘 기억하면 돼. 뭐뭐 할, 뭐뭐 하는 조금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넘어갑시다. 그 다음. 자, 부사적이 조금 어려워 얘들아. 부사적 용법이 약간 좀 해석할 때 여러 가지가 좀 있어서 요걸 애들이 많이 어려워하는데 일단은 책에 나와 있는 정도로만 우리가 일단 공부를 좀 하는 걸로 하고 더 깊은 내용은 또 더 어려운 책으로 갔을 때 또 그때 좀 공부하는 걸로 하자. 자, 그러면은 한번 해보도록 하자. 부사적 용법 한 끝입니다. 자, 선생님 부사가 뭐예요? 라고 했을 때 일단 첫 번째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부사에 대한 역할 알아야 돼. 선생님 명사 역할 알고 있어요. 주어, 목적어, 보어 기억나지? 자, 형용사는 뭐라고 했지? 뭐 누구를 수식한다? 명사를 수식한다. 이거를 기억해야 돼 얘들아. 알겠지? 명사 수식까지. 자, 부사는 뭐냐 보겠습니다. 자,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 돼 있죠. 자, 우리 또 네모 쳐보자. 자, 부사에다가 네모 딱 쳐주시고요. 우리 맨 위에다가 좀 했어야 되는데 그 칸이 좀 부족해서 여기다 좀 적을게. 얘들아, 부사는 밑에 여기 나와 있는데 요거 그렇게 하자. 자, 잘 봐. 투부정사가 부사처럼 쓰인다 이 말이죠. 자, 부사는 어떤 의미냐면은 자, 밑줄 잘 꺼놔라. 첫 번째 동사 1, 그 다음에 형용사 2 하고 더 있어 사실 등. 이거 굉장히 많다 얘들아. 이거 등이 있는데 이거는 아직은 선생님 얘기 안 할게. 나중에 너네 좀 더 어려운 문법 들어가면 이거 바로 배웁니다. 알겠나? 그래서 동사랑 형용사를 꾸민다는 것까지만 좀 기억해 주라. 그래서 오른쪽에 뭐가 나와 있죠? 자, 목적, 그 다음에 결과 이렇게 해서 같이 묶어주시고 그 다음에 감정의 원인은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됐나? 자, 그러면 얘들아 사실 우리 부사도 다 지금 배워왔단 말이야. 그러면 부사가 어떻게 쓰이는지는 사실 다 알고 있어야 돼. 근데 그 기억이 안 나면 지금 공부해도 되지만 혹시 너무 기억 안 난다 그럼 다시 돌아가야 되더라. 다시 돌아가서 부사가 뭔지 보고 와야 돼. 알겠나? 자, 그래서 다시 동사를 꾸미고요. 형용사를 꾸밉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이렇게 목적이랑 결과를 같이 묶었고요. 그 다음에 감정의 원인을 했습니다. 이유가 다 있어. 자, 그러면 이렇게 해보자. 목적이랑 결과를 같이 갈 거야. 자, 이렇게 묶자. 자, 1번이라 그 다음에 3번을 묶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왼쪽에 뭐라 적냐면 잘 적어놔라. 바로 검은색으로 가겠습니다. 동사 수식. 됐죠? 자, 그럼 2번은 뭘까, 얘들아? 2번 오른쪽 적어야지. 왼쪽에 자리 없잖아. 자, 2번은 이렇게 해서 바로 누구 수식? 형용사 수식. 됐나? 형용사 수식까지 적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동사 수식이 무슨 말이냐? 잘 봐, 얘들아. 간단하다. 자, 근데 요건 좀 기억해야 돼. 우리 아까 형용사 용법 했을 때 해석 어떻게 한다고 했어? 형용사 용법 할 때. 뭐뭐 할, 뭐뭐 하는, 뭐뭐 한. 이거였다, 그지? 자, 이것도 외워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목적입니다. 적어볼까? 밑줄. 뭐뭐 하기 위해서. 목적입니다. 말 그대로 뭐뭐 하기 위해서잖아. 민수야, 너 마트 왜 가니? 저요? 우유 사려고 가는데요. 우유 사기 위해서 가요. 목적이잖아. 목적. 너 왜 가니? 목적이 뭐야? 하기 위해서요. 이 말이잖아. 그죠? 자, 그럼 두 번째. 결과입니다. 뭐뭐 해서 뭐뭐 하다. 이거 동사 수식인데. 자, 그녀가 자랐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가 됐어요? 결과가 되겠죠. 그녀는 자랐습니다. 그녀는 쭉쭉쭉 나이가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이 결과가 되겠죠. 그래서 뭐뭐 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두 개가 동사 수식이야 얘들아. 자,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자, 나는 끓였습니다. 물을 끓였어요. 끓이다 보여요. 끓였습니다. 자, 뭐 하려고 끓였을까 얘들아?
물을 왜 끓였을까? To make tea. tea를 만들기 위해서야, 위해서. 목적이잖아. 그럼 얘들아, 이 to make tea는 누굴 꾸며야 될까? 물을 꾸밀까? 아니지. tea를 만들 물이 아니라 왜 끓였냐는 거야. 나 물 끓였지롱. 왜 끓였는데? tea를 만들려고. 그럼 얘들아, 이 to make tea 누굴 꾸며야 될까? 바로 보이를 꾸미겠지, 얘들아. 이거 잘 봐야 된다, 이 관계를. 알겠나? 자, 그 다음. 데이브는 손을 들었습니다. Raise his hand. 자, 뭐 하기 위해서? To get a taxi. 택시를 타기 위해서죠. 그러면, 자, 데이비드가 손을 왜 들었는데? 자, 택시를 탈 손, 이거 이상하잖아. 얘를 꾸미는 게 아니란 말이야. 명사 꾸미면 얘는 형용사용법이 돼버리겠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해석이 어색하단 말이야. 그러면, 데이브가 왜 손을 들었을까? 택시를 잡으려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to get a taxi가 어떻게 된다? 바로, raise를 꾸미겠지. 얘들아. 왜 손을 들었는가에 대한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이해됐니? 자, 그래서 얘들아, 이거는 굉장히 뭐가 중요하냐면 해석이 중요합니다. 해석이 굉장히 중요하더라, 이거 해석. 알겠지? 해석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뭐뭐 하기 위해라는 의미가 갖고 있다는 거를 알고 있어야 돼. 그걸 모르면 해석이 전혀 안 됩니다. 영어는 얘들아, 수학이랑 다르게 이해를 하는 것도 맞지만 외워줄 것도 분명히 필요하다. 알겠나? 외우는 게 정말 중요하다. 잘 기억해라. 자, 밑에는 좀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 같이 가보겠습니다. 자, 목적의 의미를 나타내는 이 경우에는 요것도 씁니다. in order to를 써요. 요거는 별표 한 2개 정도 줄게.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to 부정사보다 격식을 갖춘 표현이라고 얘기하지만 시험에서는 그냥 to나 in order to가 같은 표현입니다. 자, 밑에 볼게요. 자, 그는 공부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했어요. 자, 왜 공부했을까, 얘들아? 한번 생각해봐. 왜 공부했니? In order to become a doctor. 뭐가 되기 위해서? 의사가 되기 위해서. 간단하잖아, 그죠? 그럼 얘들아, 이거 보자. In order to become a doctor. 의사가 되기 위해서 뭘 했다는 거죠? 공부했잖아. 그럼 이거 누구 꾸미는 거야? study를 꾸며야지. 동사 꾸미는 거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이거 좀 적어볼까? In order to 할 때 사실 in order 다음에 to가 나오잖아. 요 to 있지? 우리가 뭐뭐 하기 위해서거든? 근데 원래는 뭐냐면 in order가 사실 이렇게 괄로, 요거 생략입니다. 생략이.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in order to가 맞는데 in order 그냥 빼버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아는 저기 to make a tea, to get a taxi 그런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요 두 개가 생략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두 번째 동사 소식 가겠습니다. 결과입니다. 결과. 간단해요. 자, 그는 자랐습니다. 쭉쭉 컸어요. 나이가 들었다는 뜻이죠? 자, 근데 얘들아, 유명한 작가가 되기 위해 좀 이상해. 왜냐면, 자, 선생님, 제 꿈은 작가가 맞는데요. 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작가가 되기 위해서, 이건 좀 이상하단 말이야. 뭐야? 자라서 작가가 되었다. 그래서 요거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to be famous는 어쨌든 그룹을 꾸민다라는 거. 예, 자라서 작가가 되었다. 결국. 그죠? 요거는, 요 동사만 잘 기억해라. 그죠? 요 동사 다음에 to가 나오잖아. 그러면은 결과가 굉장히 자주 쓰인다는 거 잘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 자, 이제 감정의 원인 가겠습니다. 금방 가요. 자, 감정의 원인은 누굴 꾸민다고 했지? 여기 나올까? 네, 밑줄 꺼보자. 자, to 부정사 누구? happy나 glad, sad, sorry와 같은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 뒤에 쓰인다. 요거죠. 형용사 수식이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적어준 거. 무슨 말이 알겠죠? 그죠? 자, 같이 가볼게. I'm glad. 나는 기뻐. 자, 왜? 기쁜데, 왜? 왜 기쁜데? To see you again. 너를 다시 만나서 기뻐. 이렇게 되잖아. 이해됐죠? 너를 만나기 위해서 기뻐가 아니죠. 만나서 기뻐잖아. 이유. 감정의 원인이에요, 원인. 해석 어떻게 한다? 뭐뭐 해서라, 뭐뭐 해서. 그죠? 이거 잘 기억하시고요. 자, 우리는 놀랐어. surprise. 왜 놀랐는데? To hear the news. 그 소식을 듣게 되어서 이렇게 되겠죠. 이유가 되겠어. 왜 놀랐는데 이렇게 되겠죠. 자, 요것만 좀 기억해라. 공식 적어줄게. 감정 형용사가 꼭 나옵니다. 그렇죠? 감정 형용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뭐가 나오죠? to가 나옵니다. 요럴 때 이 to는 감정 형용사를 꾸미겠죠. 이러면 어떻게 해석한다? 바로 감정의 원인으로 해석하면 된다. 감정의 원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이렇게 정리 간단하게 하면 돼. 더 깊게 들어가지 말고 딱 여기까지만 기억해. 감정 형용사가 to 나온다. 감정의 원인 뭐뭐 해서 뭐뭐 하다. 그죠? Nice to meet you 생각하면 되잖아. Nice to meet you.
nice가 뭐야? 반갑다 뜻이지. 뭐해서? to meet you. 너를 만나서 반가워. nice to meet you. 라는 표현이죠. 자, 이렇게 여기까지 개념설 마무리하고요. 밑에 문제 풀고 강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자. 자, 밑에 문제 빠르게 풀도록 해보자. 자, 체크 문제 가겠습니다. 1번. 자, I have lots of work. 자, 나는 일이 많대. 자, 어떤 일일까, 얘들아? 어떤 일? 해야 할 일이잖아. 그래서 to do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lots of work를 수식해 주겠죠. 해석 어떻게 한다? 뭐뭐 할이 되겠지. 그죠? 무슨 용법? 적어보자. 형용사적 용법까지. 자, 형용사 용법까지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제이는 행복했습니다. 얘들 행복하다. 이거 뭐야? 감정 형용사죠. 감형이라고 적을게, 얘들아. 감정 형용사란 말이야. 그러면 이 투부정사는 분명 해피를 꾸미겠죠. 그죠? 뭐뭐 해서가 되겠지. 원인. 그래서 여기는 뭐뭐 해서라는 뜻이죠. 그래서 감정의 원인이다라는 거. 그지? 감정의 원인. 됐죠? 정답은 to get이 되겠습니다. 높은 성적을 받아서 행복했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마이크는 불렀습니다. 나를 불렀어요. 자, 왜 불렀는데? 야, 부른 이유가 뭐야? ask about homework. 숙제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누굴 꾸미는 거야? 뭐뭐 하기 위해서. 목적이다. 그지? 동사를 수식합니다. 됐나요? 그래서 뭐뭐 하기 위해.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한다? 목적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그는 자랐습니다. 선생님 자랐어요. 나오면 우리 이렇게 해석하기로 했잖아요. 그죠? 자, 뭐 자라서 어떻게 된 거야? To be a movie star. 그죠? 무비 스타가 되었다. 그래서 요거를 뭐뭐 해서 뭐뭐 하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한다? 바로 결과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오른쪽 나중에 하면 되고요. 이해됐나?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그래머 인사이드 1 투부정사 형용사 용법이랑 부사적 용법 끝냈습니다. 요거는 한번 개념 듣고 바로 이해하기가 쉽진 않아, 얘들아. 그래서 선생님 강의 계속 좀 돌려보고, 그다음 수업 시간에 문제도 같이 풀어보고, 질문도 던져보고, 쪽지심도 쳐보고, 그렇게 해야 실력이 늘 수 있습니다. 자, 오케이. 또 끝까지 본 학생은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선생님은 또 다음 어려운 개념 강의에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열심히 하자, 얘들아. 화이팅! 화이팅! 굿!